제가 이제 낙상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낙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요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굽이 낮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있는 신발을 착용하시는데, 주로 일주일에 한 번, 지금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교회나 이제 성당이나 그런 데를 종교 활동을 많이 못 하시는데, 제가 불안불안해요. 교회나 성당에서 보면은 이제 일주일에 하루니까 아주 옷을 너무 이쁘게 입으시는데, 가장 그 패션의 마지막은 뭐예요? 구두에 굽이 이만큼 높으신 굽을 신고 나오세요. 그게 그분들한테 특히 겨울에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조금 멋 없어도 돼요. 이쁜 옷 입으시고요. 구두는 뭐예요? 밑창 굽이 없는 걸로 신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급격한 회전을 금지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고 뭐 교회나 성당에서 만나고 그러면은 저쪽 주차장에 정말 보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은 그냥 조용히 부르셔도 되는데 소리 지르죠. 그러면은 걸어가다가 천천히 몸을 천천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리부터 돌리시면 되는데, 먼저 뭐예요? 고개를 확 돌리시면서 몸을 갑자기 돌리신다고요. 그러면은 주로 그런 상태에서는 주차장이 조금만 미끄러워도 넘어지시고, 우리가 주차장은 다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에요. 까만색에는 얼음이 표시가 잘 안 돼요. 그냥 젖어 있는 것까지는 표시가 되는데 얼음이 별로 표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누가 부를 때 닥터민이 천천히 돌라고 그랬지, 그러니까는 고개와 몸을 천천히 돌리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나가면은 꼭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거든요. 근데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넘어지시면은 어디가 문제가 돼요? 엉덩방아 내지는 머리를 다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추우시더라도 주머니에 손을 넣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주차장이나 아니면은 드라이브웨이는 어두운 색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색이고 거기에 얼음이 살짝 얼어도 잘 보이지가 않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응달하고 양달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달하고 양달에서, 양달을 가실 때는 뭐 문제 없어요. 잘 보이시니까. 근데 응달은 어떻게 돼요? 그림자가 생기니까 이게 얼었는지 얼음이 있는지 원래 그냥 그림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특히 드라이브웨이나 아니면은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실 때 그런 부분 꼭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하실 때는 주로 양다리 있으면 양다리에다가 주차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차피 넘어지면은 방법이 없거든요. 넘어질 때는 사람들한테 저 얘기해요. 넘어질 때는 첫 번째로는 옆으로 구르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옆으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머리예요. 머리를 다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미끄러서 넘어지면은 손을 짚으면은 손목이 부러질 건데, 차라리 머리를 다칠 바에야 손이 다치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지시는 게 뒤로 넘어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좀 미끄러운 데를 걸으실 때는 전체적으로 약간 무게 중심을 앞으로 주고 걸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너무 많이 드시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을 보면은 진짜 약 때문에 배가 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봤어요. 그러면은 종합 비타민제 하나 드시고요. 그다음에 뼈가 약하다고 하니까 칼슘제 드시고요. 그다음에 칼슘제가 흡수가 잘 안 된다니까 또 바이타민 D나 또 바이타민 보조제 드시고요. 그다음에 뭐 듣지도 못한 뭐 이상한 약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서는 어떤 일본 회사에서 나온 뭐 예를 들어서 해초류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 분들이 많이 드시는 게, 우리가 또 오메가 3 드시고요. 그 다음에 눈에 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아큐바이시라는 거 드시고요. 그러면은 진짜 약만 먹어도 배가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바이타민제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서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가장 많이 주는 게 소염 진통제하고 근육 이완제를 주는데 주로 독한 약일수록 조금해요. 조그만 약을 특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특히 셀레브렉스라고 근육 이완제 같은 경우는 운전도 하지 말고 아예 밤에 드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약 드시고 나면은 아예 외출을 자제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해질적 무력을 조심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아침하고 저녁을 조심하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이 계절마다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이 다 틀리세요. 근데 지금 말고 이제 한 11월 달에서 12월 달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은 이제 병원에 출근해서 제가 주로 8시 45분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은 한 9시 정도에 전화가 와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날씨 추운데 신문 이렇게 가지러 나가셨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대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아주 잠을 잘 주무셨어요. 그러면은 주무시는 동안에는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셔갖고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나이트 가운이나 러프를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고 그다음에 총총 걸음으로 가셔갖고서는 허리를 수그린 상태에서 약간 로테이션 해갖고서는 이렇게 물건을 드시잖아요. 이럴 때 허리를 삐끗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잘 넘어지는 것도 있지만 허리를 삐끗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침 조금 늦게 나가셔서 조금 늦게 신문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좋은 차 한잔 하시고 근데 뭐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들은 커피 안 마시면 정신이 안 난다고 해서 커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두 잔, 두세 잔 정도는 좋은 것 같아요. 커피 드시고 아침 드시고 천천히 한 11시 정도에 가서 신문 갖고 오셔도 절대 문제 안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걸으실 때 밤에 가서 걸으지 마세요. 밤에 가면은 넘어질 확률도 많고요. 근데 억지로 안 걷고 막 그러시다가 그래도 걷는 게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은 4시 5시에 나가시는데 요새 4시 5시만 돼도 금방 어두워져요. 그러면은 뭐예요? 얼음이 있는데 미끄러운 데가 구별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 해질 무렵에서는 그다음에 아침 일찍은 나가시지 않는 게 좋으신 거고요. 그다음에 무겁고 두꺼운 외투 착용을 자제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종교 활동을 해요.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이제 성당을 다니 뭐 교회나 성당을 다니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좋은 코트를 입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따뜻한 옷을 자식들이 사줬다고 입고 오는데 뭐예요? 소위 말하는 뭐 캐네디안 구스나 우리가 뭐 오리털로 돼 있는 옷이 좋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보면은 머리도 안 보이고 큰 뭐 그 우리 미쉐린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쉐린 타이어 선전하는 것처럼 그냥 둥그런 사람이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미끄러져도 바로 넘어지세요. 근데 다행히 이게 너무 두꺼우면은 이게 프로텍트는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외투를 입고 주머니에다가 손을 넣고 넘어지시면 뭐예요? 머리 다치실까 봐. 그러니까 옷을 한 3겹에서 4겹 정도 입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되지. 그 좋은 옷이에요. 비싼 옷이고 뭐 제가 특별한 뭐 상표를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이런 뭐 거위털이나 오리털로 돼서 너무 두꺼워서 이렇게 움직여지지 않는 옷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옷을 입고 자기를 밑을 내려다 보세요. 근데 자기 발이 안 보이는 옷은 조금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손으로 물건을 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차라리 양손으로 듣는 거는 괜찮다고 하는데 한쪽으로만 드시는 거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 평소보다는 뭐예요? 걷는 보폭을 줄이세요. 성큼 걷는 거 좋죠. 근데 성큼 걷는 거보다 이렇게 보폭을 줄여서 걷는 게 훨씬 더 덜 넘어지시니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썸머리 해드릴게요. 절대 하이힐 신지 마세요. 예. 하이힐 신으면 키도 커 보고 옷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멋있는데 조금 안 이뻐도 되고 그건 나중에 신으셔도 되니까 겨울에는 굿 높은 거 신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평소보다 보폭만 줄여도 훨씬 더 덜 넘어지세요. 그리고 약을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때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여자분들은 굽 너무 높은 거 신지 마시고요. 보폭 줄이시고요. 먹는 약 꼭 신경 써갖고서는 너무 많이 약을 처방약을 많이 드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뭐예요? 작은 약이 위험한 거예요. 그거 드셨을 때는 외출 자제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 집안에서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집안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도 낙상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면은 여기가 목욕탕이죠. 그러면은 목욕탕 위에 이렇게 열면은 약들이 있어요. 어떤 약을 조심하라고요? 작은 약, 어지러움을 유발하는 약 늘 조심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바닥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패브릭으로 된 거보다는 우리는 러버 매트가 도움이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패브릭으로 된 거는 바닥에다 붙여놓으면 바닥이 이렇게 말리면서 떠요. 거기에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 때 솔직히 패브릭으로 한 거는 디자인도 많고 너무 이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러버 매트를 사서 깔아놓는 게 도움이 되고 거기에 넘어지시면 조금 덜 다치실 거고 제가 뭐 어떤 회사를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코스코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코스코 하면은 러버 매트 꼭 나오더라고요. 한 번 정도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어둡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울 때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늘 장모님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그 집에 놀러 가다 보면은 자식한테 베푸는 거는 진짜 한없이 베푸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국 집에 가면 이렇게 샹글리에가 있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전구를 보면은 한 세네 개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거 뭐예요? 그랬더니 전기세 마운드라고 이렇게 돌려놓으신 거예요. 네. 그리고 손님 오신다고 그러면 다시 이렇게 조여놓으세요. 그래서 아니 뭐 저건 쓰지도 않는 거래서라고 얘기하는데 항상 집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밝게 해놓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러그 좋죠. 예? 러그도 TV하고 그 소파 앞에 러그를 걸어 놓으시면 되는데 러그도 끝에가 말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좋은 집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저녁에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분들에서 가는데 진짜 포토맥에 너무 좋은 집이에요. 그리고 카페트가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이 카페트가 안 말아 올라가고 이렇게 펴지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카페트 못 사잖아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데가 어디예요? 홈굿이나 뭐 아키아 같은 데서 산 데는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말려 올라가서 거기에서 걸려서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양면 테이블 붙여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안 그러면은 아예 소파 밑으로 넣어버리세요.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서는 항상 본인은 어떤 거 하셔야 돼요? 항상 운동하시면서 자기 건강을 잘 유지를 해놓으면은 약 드실 일도 없으시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준비해 놓는 게 도움이 될 거고 집은 항상 어떻게 해요? 밝게요. 그러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썸머리 해드린다고 했어요. 첫 번째, 높은 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겨울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결혼식에도 신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겨울에는 보폭을 줄이라고 얘기했고요. 먹는 약 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집안에 전기세 조금 많이 나와도 상관없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밝게 펴놓으시고요. 예, 그게 가장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넘어졌어요. 그러면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넘어지면은 일단은
엉덩방아를 쪘을 때는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테일본이에요. 꼬리뼈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안 부러지는 경우도 있는데 불행히도 이 테일본 꼬리뼈는 기브스, 소위 말하는 캐스팅을 못해요. 그래서 꼬리뼈를 한번 다치고 나면은 주기적으로 딱딱한 데에 앉거나 그러면은 아프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렇게 방석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꼬리뼈가 아프시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뭐냐면은 우리 애기들 보면은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아주 뽀동뽀동해요. 너무 이쁘고 이렇게 눌러보면 쏙쏙 들어가는데 불행히도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은 필요 없는 데는 지방이 쌓이고요. 필요한 데는 지방이 쌓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포동포동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엉덩이에는 지방층은 얇아져요.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지방층도 얇아지기 때문에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아프고요. 오래 앉아 있으면은 꼬리뼈가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방석을 갖고 앉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내가 한번 넘어졌어요. 엉덩방아를 찌신 분들 같은 경우는 꼬리뼈를 다치게 되면은 이 엉덩이에는 지방층이 얇아진 거랑 상관이 없이 계속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다치셨을 때 얼마나 재활을 잘 하는가가 중요하세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쳤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머전시를 가셔도 되고 저한테 오셔도 되고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꼬리뼈가 부러졌는지 안 부러졌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꼬리뼈예요. 이게 꼬리뼈인데 이게 생각보다 잘 부러지고요. 부러졌는데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기회 되면은 꼬리뼈가 계속 아프다라고 생각하면은 한 번 정도 엑스레이 찍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엉덩방아를 찍으시면 이렇게 뭐야 새까맣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시면은 이게 그냥 이런 의자에 앉으면 너무 아프죠. 이거 도넛처럼 생겼죠. 여기에 이게 충분히 힐링될 때까지 이런 방석에 앉으시면 되는데 그냥 나는 젊으니까 빨리 앉겠지 해서 이런 방석을 빼고 계속 이런 딱딱한 데 앉으면 어떤 작용이 생기냐면은 근육이 이런 모양으로 있어야 되는데 넘어지시면서 근육이 이렇게 뭉개졌어요. 그러면은 삶은 우리 감자가 있어요. 딱 모양을 갖고 있는데 넘어지면서 이렇게 으깨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깨끗이 아물고 힐링될 수 있도록 약도 발라주고 다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젊은 친구들 손이 이렇게 컸대요. 컸대면은 약 안 바르고 그냥 놔도 다 아무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컷이 됐어요. 그러면은 소독 잘하고 약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그러면은 흉터도 덜 남는 것처럼 이런 이렇게 엉덩방아나 이런 꼬리뼈가 다쳤을 때 저희가 2주에서 4주 정도 주거든요. 전치 4주까지 주니까 요 기간에만 조심해서 앉으시고 잘 관리하시면은 휴유증에 덜 그게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약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소염제 정도 드시면 되는데 이것도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주치 있으시니까 주치한테 가서 나 엉덩방아 쳤는데 너무 아픈데 엑스레이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우리 주치 선생님들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기부스도 못하니까 약 드세요 하고 그러면 얼음찜질 하세요라고 얘기하실 건데 제가 여기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얼음 찜질을 해야 되나요? 따뜻한 찜질을 해야 되나? 그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데 엉덩이를 보셔야 돼요. 아니면은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아내한테 봐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은 붓기가 있어요. 부어올랐어요. 그리고 손을 대니까 뜨거워요. 그 다음에 빨개져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뭐를 대셔야 되냐? 얼음을 대셔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이게 1년이 되고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편해요. 그때 가서는 온찜질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한국 분들은 뜨거운 걸 너무 좋아해서 발목을 뼈도 뜨거운 거, 설목을 뼈도 뜨거운 거, 그 다음에 뜨겁다 못해 지지는 것까지 좋아하죠.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서는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 이제 조지아에서 공부를 했는데 조지아에 뭐가 있냐면은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찜질방이 있어요. 그래서 찜질방에 제가 그 미국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친구인데 걔는 기절을 해요. 이 뜨거운 데 가고서는 왜 이런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torture, 고문을 받아야 되냐. 그래서 이러면은 좋다라고 하는데 한국 분들은 너무 뜨거운 거를 좋아하시는데 딱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빨간색이 있거나 부어오르거나 만져서 너무 아프거나 그러면은 뭐예요? 얼음 찜질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목이 이렇게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어깨를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 오늘 운동법의 자세에 대한 운동법은 얼굴이 이렇게 목이 앞쪽으로 나가는 거하고 라운드 숄더 이게 둥근 어깨라고 부르는 거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 운동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어디를 가나 집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문이 있더라고요. 문을 갖고 있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러면 이 프레임에 지금 요 첫 번째는 90 디그리 아래예요. 이렇게 맞죠? 그 다음에 90 디그리고요. 그 다음에는 90도 이상으로 해서 몸을 앞으로 이렇게 미세요. 그러면은 라운드 숄더를 방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깨가 열리겠죠. 근데 예를 들어 갖고서는 우리 집은 이 프레임이 너무 넓어서 저는 체구가 작아서 안 돼요. 그러면 한쪽씩 하셔도 아무런 그 양쪽으로 다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는 오른쪽 3번 하시고 왼쪽 3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냥 앉아서 하실 수도 있는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깍지 끼시고 허리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허리는 빠지면은 요통의 근원이 되니까 허리 집어넣으시고 이렇게 어깨 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운동 또 있을 거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거북목이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목 운동 하나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북목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제가 일주일에 10% 아이들은 거의 다 이목으로 와요. 이목으로 맨날 와 구성하는데 제가 처음부터 오면 아이들한테 얘기해요. 선생님하고 한 가지 약속하자. 너네들 게임하고 그런 거 다 좋아. 근데 제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손으로 하는 거 하지 말고 손 올려서 하는데 그거에 따르는 요새는 테이블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거 엄마한테 꼭 사달라고 그러고 안 사주면 선생님이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거 특히 요즘 애들은 컴퓨터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컴퓨터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저 밑으로 해서 왜냐하면 저도 뭐 리포트 쓰고 할 때는 하루에 3시간, 4시간 정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컴퓨터 무조건 약간 올려놓고 사용하니까 컴퓨터 눈높이로 올리는 거 생각하시고 아이들은 전화기 보는 거 눈높이로 올려서 보는 거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유행하는 운동인데 움직임이 없는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운동이라는 거 이렇게 움직임이 있어야지 운동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손을 이렇게 두고 밀어보세요. 그리고 한쪽 손으로 내 목에 있는 근육을 만져보세요. 그러면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쓰면은 관절면이 닳아서 나중에는 그게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움직임이 없는데도 운동이 되는 운동이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이쪽으로 해서 제가 한번 밀어볼게요. 손은 이쪽으로 밀고 헤드는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밀어보면은 목을 만져보면은 힘이 들어가네. 근데 움직임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손을 잡으시고 뒤로 당기시는데 뒤로 당기시는 거를 맨 위에 한번 중간에 한번 아래에 한번 해서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를 확확 당기시는 것보다 천천히 오래 당기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5초 정도 하라고 그러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리턴 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고 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으로 해서 또 당기시고 이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식 드실 때 하세요. 그리고 가장 편한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벽에 붙으셔서 손을 올렸다, 중간으로 내렸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어깨 뒤가 벽에 닿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거북목 교정도 되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거북목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숄더가 펴지면은 자동적으로 목은 뒤로 가요. 그리고 목이 뒤로 가면 자동적으로 숄더가 펴지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가지를 같이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낙상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었잖아요. 많이 넘어지세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넘어지시는 게 제가 많이 걱정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낙상인데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밸런스가 안 잡혀서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 비틀거리면서도 바로 쓰는데 하다가 넘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밸런스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으시고 밸런스 운동을 별로 안 하세요. 근데 밸런스 운동이 재미가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해보세요. 이거 앉았다 일어났다인데 이거 스쿼트이거든요. 근데 스쿼트를 풀로 하지 마세요. 지금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60이 넘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쿼트를 너무 끝까지 했다가 너무 끝까지 올리시면은 무릎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자를 두시고 의자 바로 위까지 하시고 한 번 하실 때는 그래도 15번 정도 하셔갖고서는 스쿼트를 하게 되면 허벅지를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좀 뻐근하다는 느낌 정도가 있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걷는 게 아니고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국 분들은 운동하라고 그러면 그냥 주구장창 걷는 거예요. 나가서 걷고 저녁 때 또 걷고 모레 가서 걷고 친구랑 또 네이버후드에 가서 걷고. 근데 그게 무릎이 건강한 사람이 걸으면 괜찮은데 무릎이 안 건강한 사람이 걸게 되면은 무릎이 다 상하니까 지금 이렇게 익스텐션 그냥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피는 운동은 위에서 로드가 없어요. 위에서 누르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냐면은 드라마 보시나요? 네, 드라마를 보실 때 화면이 바뀔 때마다 이 발을 올렸다 내렸다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운동이 밸런스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를 매일 하시면 되세요. 다리 구부렸다 폈다. 이것도 결국 허벅지 운동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이드로 다리를 내밀었다 맞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거는 제가 오늘 리커멘드 해드리는 거는 이 운동 스쿼트, 그 다음에 화면 바뀔 때 무릎 올리는 거, 그 다음에 쓴 상태에서 종아리 근육에서 다리 구부리는 거, 그 다음에 의자를 꼭 짚고 다리 한쪽 옆쪽으로 반대쪽 다리 옆쪽으로,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토 들어주는 운동까지 하시면은 밸런스가 좋아지실 것 같아요. 우리 그 얘기 많이 했어요. 어깨 아픈 사람들 많죠. 오늘 얘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라운드 숄더거든요. 그러면은 라운드 숄더에 있는 분들이 잘 걸리는 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오십견이라는 게 많이 와요. 오십견. 근데 미국 애들은 오십견이라고 안 부르고 프로즌 숄더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깨를 잡고 있는 주머니가 이렇게 오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오그라드는 건데 이거가 너무 오래되면 엑스레이 선상에 이렇게 석화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야 되고요. 스테로이드 65세 넘으신 분들, 70대 가까우신 분들 저는 그냥 맞으라고 해요. 근데 50대고 40대예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스테로이드 맞기에 너무 이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운동으로 피할 수 있으니까 내가 손을 많이 쓰는 잡이에요.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코트를 많이 받고 코트를 내줘야 되고 셔츠를 받아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깨 운동 꼭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바로 오십견 방지하는 거거든요. 후방 관절낭이 결국 어깨 주머니를 스트레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턱 밑으로 그냥 넣으셔도 돼요. 지금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정도까지는 안 따라해도 되니까 저는 팔꿈치를 잡고 그냥 뒤로 당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게 늘어지는 게 느껴지실 거고요. 요거 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깨 잡아서 돌리시는 거 하시고요.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건강에는 신체적인 건강이 있고 사회적인 건강이 있고 전신적인 건강이 있다라고
아주 유명한 전신병의 그 정신과 의사가 얘기를 해줬어요. 신체적인 건강은 이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게 근력이고 유연성이고 제가 말한 것처럼 계속 어느 정도 몸을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의 움직이는 게 있어요. 보면은 너무 같은 동작만 많이 해서 아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운동은 솔직히 도움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몸을 다 써주는 운동을 하세요. 수영도 좋고 춤도 좋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부부가 춤을 추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한국 분도 운동은 제가 주구장창 걷는 거, 산에 가서 걷는 거 빼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춤을 추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유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균형을 잡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 같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신체적인 건강이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부부가 하는 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미국이라는 이 이민자의 커뮤니티는 너무 작아요. 그래서 교회 친구, 성당 친구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룹인데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그룹은 이런 거 좋아요. 이렇게 좋은 강의 듣고 제 강의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준비해 주는 강의 듣고요. 여기에서 준비해 주는 여러 가지 세미나 같이 친구들이랑 쉐어하면서 우리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못 만나잖아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우리 코디네이터 예술 선생님하고 총장님하고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우리 얼굴 보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스트레칭하고 그런 강의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민 사회에서는 누군가 만나는 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시간 만들어서 같이 생활하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건강에 꼭 필요하시고요. 좋아하는 거 하세요. 보면은 탁구 치는 것도 너무 좋고요. 저는 사진 찍는 연세 드신 분들 너무 멋있어요. 근데 찍으셔서 조그맣게 저희 성당에서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거 해요. 사진전 하면은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꽃 갖다 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혼자 주구장창 걷거나 그냥 친구 한두 명이랑 같이 걷거나 그런 거보다는 조그만 커뮤니티 만드셔서 커뮤니티 안에서 생활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면은 꼭 싫어하는 인간이 한 명씩 생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살았는데 어느 조직이나 꼭 그런 인간들은 있어요. 와갖고서는 말 한마디도 참 그렇죠. 머리 깎았는데 야, 너 머리 어디서 깎았어? 그러면은 진짜 속상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 떨어져서 그냥 다른 그룹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그런 사람은 있으니까 커뮤니티 생활 같이 하는 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를 두세요.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제가 이 마라톤 사진을 꺼내놓고 정말 마라톤하다 쓰러지시면 안 되나 이거 마라톤 아니에요. 보면은 3K도 있고 5K도 있고 걷는 것도 있고 우리 그 사랑의 걷기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에서 하는 거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해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주하겠다라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에서 같이 춤추고 발표회하고 아이들한테 손주 손녀한테 자식들한테 보여주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떠한 그런 그룹에서 하나의 팀을 갖고 생활하시는 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의사가 두 가지 종류의 의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의사는 무조건 쉬세요. 쉬는 게 낫는 거예요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저는 뭐 수술을 하신 분이나 움직여야지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뭐 수술을 하신 분이라도 나가서 뛰어라는 얘기는 안 해요. 집 안에서라도 왔다 갔다 하세요. 그래야지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몸을 계속 움직이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낙상도 방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맨 마지막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는 보폭을 작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보폭을 작게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특히 여자분들 하이힐 신으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먹는 약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하세요. 어디 가나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있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내가 좋아하는 활동하는 게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세 얘기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 중에서 자세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요.
허리가 뒤로 빠지면 몸이 이렇게 돼요. 허리 집어넣으시고요. 어깨 피시고요. 턱만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가르쳐준 뒤로 미루는 운동, 벽에 붙어서 하는 운동, 그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어 프레임에서 숄더 스트레칭 하는 거 90도 이하, 90도, 90도 이상으로 스트레칭 하는 거 요거만 기억하시면은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